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4단원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 윤리입니다. 여러분은 환경 윤리를 먼저 공부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 동물 윤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 스포츠와 환경 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환경 윤리는 우리가 스포츠를 행함으로써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맞서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이러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부터 볼 텐데요. 우리는 보통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스포츠 행위 자체만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스포츠와 관련된 교통수단이나 스포츠 시설까지 포함해서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환경윤리 한번 보시면 생명의 가치와 자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 지향적인 규범의 설정 및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목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규범적 이론과 원칙을 확대하여 동물 보호, 자연 보호, 환경 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서 올바른 환경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윤리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한 3번 정도 정독해 주시면 되고요. 3번 스포츠를 위한 환경에는 별표를 쳐주세요. 부올레가 주장한 부분으로 순수 환경과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을 구분해 놨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순수 환경부터 보시면요. 원래 그대로의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환경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대로의 자연 환경에 밑줄 쳐주시고요. 예시를 보시면 카누, 등산, 요트, 윈드서핑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환경입니다. 트레일, 슬로프, 스포츠 필드, 실외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어 자연의 일정한 변형을 가한 환경, 5개 스포츠를 얘기합니다. 자연의 일정한 변형,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실내 스포츠가 아닌 실외 스포츠이면서 자연의 일정한 변형을 가한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 골프, 야구, 테니스, 스키가 있고요. 세 번째로 시설 환경입니다. 실내 체육관, 경기장, 아이스링크 같은 완전한 실내 스포츠 공간입니다. 완전한 실내 스포츠 공간,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자연과 분리된 인공적 환경입니다. 실내 스포츠는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역도, 유도, 탁구, 체조, 아이스하키 등의 실내 스포츠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올레가 구분한 기준으로서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을 여러분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파생되는 환경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환경 오염이나 자연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부올레가 구분한 스포츠를 위한 환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환경 윤리학의 이론들, 이 부분에 별표를 쳐주세요.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환경 윤리학의 이론들이라고 해서 1번 인간 중심주의와 2번 자연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인간 중심주의 환경 윤리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만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도구적인 가치만을 부여한다. 인간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즉, 인간 중심주의 환경 윤리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 즉 도덕적 주체를 오직 인간만으로 보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 환경 윤리입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인 가치 혹은 수단적 가치, 기능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거고요. 인간 중심주의 환경 윤리에서도 자연 보호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인간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자연 보호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자연 환경 보호의 당위성을 도구적 가치에서 찾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환경 문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만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보는 입장이 인간 중심주의 환경윤리인 거고요.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두 명이 패스모어와 베르크입니다. 이름에 표시를 해주세요.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에 패스모어와 베르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패스모어의 환경윤리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윤리를 잘 준수하는 일이다. 알고 있던 윤리를 잘 준수,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자연은 인간이 그것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패스모어가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는구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옆에 표현을 보셔도 인간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책임은 그 책임의 바탕에 인간의 이익과 관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도 인간 중심주의 환경윤리라는 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베르크의 환경윤리입니다. 지구나 생태계, 환경은 모두 인간 존재의 터로 보았을 때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지구나 생태계 환경이 인간 존재의 터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러한 표현도 인간 중심주의 환경윤리의 바탕을 둔 표현이고요. 지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지구는 인간의 거처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모두 다 인간 중심주의 환경윤리를 바탕으로 한 표현들이고요. 인간적 거처로서의 에쿠멘을 통해 지구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전 근거를 제시한다. 자,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패스모어와 베르크가 있구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연중심주의는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서 인간은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 자연중심주의입니다. 즉, 자연의 산물인 모든 생명체를 인정하고 그 모두에게 도덕적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자연중심주의인 거고요. 세 번째 줄 설명 보시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본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보는 게 인간 중심주의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자연 중심주의입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자연 중심주의인 거고요. 자연 중심주의는 강조하는 윤리적 대상에 따라서 생명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를 먼저 보시면 생명에 주목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입장이 생명 중심주의이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미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윤리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생태계 전체에 밑줄을 쳐주세요. 윤리적 대상을 생명체로 보느냐, 생태계 전체로 보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거고요. 생명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슈바이처와 테일러가 있고요.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레오폴드와 네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고요.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이라면 생명 전체에 확장된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일을 선으로, 생명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일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자연 중심주의, 그 중에서도 생명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슈바이처가 있고요. 두 번째,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목적과 가치, 필요성에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인간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인간의 우월성이 있다는 부분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테일러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이러한 4가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신뢰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불침해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주장합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의무는 야생동물을 기만해서 그들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신뢰의 의무고요. 불간섭의 의무는 생태계가 자유롭게 발전하는 데에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즉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불간섭의 의무고요. 불침해의 의무는 비상해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즉 투우나 투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정의의 균형이 깨졌을 때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체가 본 손해를 인간이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일러가 주장한 인간의 네 가지 의무는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테일러는 스포츠에 의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포츠를 폐지할 것을 권했고요. 인간의 욕구를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스포츠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규정하고 인간도 그 일원으로서 대지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생태계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균형을 유지해 왔으므로 인간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인간의 개입은 불필요. 여기에 밑줄 쳐주세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인간 중심주의겠지만 인간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 중심주의고요. 인간의 윤리적 의무는 그 안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 일원으로서 대지윤리를 지켜야 한다. 대지윤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레오폴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 학자입니다. 이어서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입니다.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아를 확장하여 주변의 생물은 물론 그들의 서식지, 나아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서식지와 지구 전체의 생태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생태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형성된 큰 자아는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상호 연관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며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연 중심주의는 크게 생명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로 나눌 수 있고 생명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슈바이처, 테일러가 있고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레오폴드와 네스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칠판 한번 보시면 스포츠와 환경 윤리에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유일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연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만물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연 중심주의에서 중요한 학자가 테일러인 거고 테일러의 인간의 네 가지 의무를 여러분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간 중심주의 옆에 써놓은 자연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 개념까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스포츠는 에코 스포츠라고도 하는데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수행하는 스포츠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골프, 스키, 요트 이러한 부분이 자연 스포츠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자연 스포츠는 환경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 중심주의에서는 자연 스포츠를 금지하고 친환경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다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스포츠를 찬성합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 스포츠를 찬성, 그리고 자연 중심주의에서는 자연 스포츠나 친환경 테크놀로지까지 다 금지하고 반대한다라고 꼭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